네, 박대기 기자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대기권,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슈를 들고 박대기 기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주 경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면 역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권가 화제는 단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네.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주에 폭락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주가들을 끌어올렸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쭉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또 확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 이걸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이 꾸민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주가를 보면 좀 이상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가져온 키워드가 치고 빠지기는 옛말입니다. 네. 예전에는 주가 조작이 단기간에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치고 빠지는 수법이 많았는데요. 그랬죠. 이번에 의심되는 것은 좀 다른 수법으로 보입니다. 예. 그중에 한 종목 주가인데요. 지난 10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첫 7년간은 거의 주가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보면 이렇게 줄곧 오르기만 했고요. 예.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1,700%가 넘을 정도입니다. 1,700%요. 네, 그러던 것이 불과 일주일 만에 4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최근 2, 3년 동안에 오르기만 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주가 조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앞으로 수사가 규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3년 전이면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때입니다.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위로 아래로 막 요동을 쳤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 회사 주가들은 꾸준히 계속 우상향만 했다는 이 기현상, 금융당국은 몰랐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준비한 다음 키워드가 뛰는 당국 위에 나는 세력입니다. 예. 당국은 천천히 주가가 오른 데다가 작전 세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 명의 핸드폰을 발행을 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했다면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주가 그래프가 이상했다는 것은 이런 일반인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한 익명 게시판에 등장한 게시물인데요.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달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이 주가 조작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냐 당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가 워낙 이상하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반인도 의심을 할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당국에서 뒷북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네요. 그 연예인 임창정 씨가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 돈을 맡긴 사람이 가담자인지 아니면은 피해자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것은 오르는 동안 이미 팔고 나간 사람은 분명히 수익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마지막까지 이 문제의 투자 권유업체에 돈을 맡겼던 사람은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억 원씩의 피해를 봤다고 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피해자가 많게는 수백 명 혹은 1,000명까지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를 따져보면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투자를 했던 어떤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떠안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도 이 회장님들은 먼저 팔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회장님들이 폭락 전에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가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인데요. 네. 주가가 폭락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고점에서 이 회장님들은 우연히 혹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보면요. 예. 이 회장이 이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2거래일 전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바로 2거래일 뒤부터 이렇게 폭락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판매한 직후에 한 5거래일 정도 뒤에 갑자기 급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 정보를 들은 것이 있는 것인지 좀 네. 조사를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수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련자들이 실제로 짜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했던 것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예. 만약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환수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도 남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불공정 거래로 고발이라든지 통보가 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는 상황이 많고요. 또 이렇게 재판까지 가더라도 심리 조사부터 수사를 거쳐 이 재판 결과까지 약 3년이 걸리는 아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결론이 나더라도 이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도 제도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9천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고요. 네. 또 미국에서도 수십 년의 그런 징역형을
매기기도 하는 등 외국에서는 처벌이 강합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때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대기 기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